지금부터 2020년 4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더라도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동 제한이라든가 출입국 규제 강화 등으로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도 부진하였습니다. 연초 5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서 산유국 간의 감산 합의 실패 등으로 20달러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3월 중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설비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2월 전망 경로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기의 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업 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3월 중 1.0%에 머물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0.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는 가운데 수요 측 상승 압력도 약화되면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3월 들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급락하고 원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월 하순 이후에는 주가가 다소 반등하고 환율도 반락하였지만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CP 및 회사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3월 중 9.7조 원 늘어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금융,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책 방향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 확대에 대응하여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오늘 금통위는 공개시장 운영에 있어 그간 국고채에 한정되었던 단순 매매 대상 증권의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 금융채권 그리고 수출입
금융채권 및 주금공 MBS를 포함시키고 필요시에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출입기자단 간사와 부간사께서 취합해서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연합뉴스 TV 이순국 기자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금융 위기 시보다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시는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GDP 성장률이 2월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0%대 성장 정도를 보시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또 아주 강한 그런 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각국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 격리를 좀 시행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어떤 그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국 모두 그 내수 부진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글로벌 경기는 그 침체 가능성, 리세션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 경기 부진이 어느 일정 국가, 일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뭐 금융위기 있다나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충격의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장률이 그러면 0% 플러스로 0%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 질문하셨는데, 근데 결국 뭐 국내 경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진전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앞으로 얼마큼 더 지속이 될지 또 확산이 되면 어느 정도로 갈지 아는 코로나 그 사태의 진전에 우리 경제의 흐름이 달려 있고 사실 이것은 국내 경제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흐름도 결국 코로나 사태의 전기 양상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전망은 아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비단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위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들 그런 의견도 이렇게 다 좀 정리를 해서 그 전망을 기초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측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그 기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코로나 사태가 좀 전 세계적으로 2, 4분기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거의 전 세계에 걸쳐서 코로나 사태가 2, 4분기 중에 진정이 돼가지고 3, 4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 활동이 뭐 곧바로 그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은 그런 경제 활동이 점차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지금 일단 그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저희를 전망을 해보면 그래도 국내 경제가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그 흐름의 양상은 막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조선비즈 조은인 기자의 질문입니다. 총재님께서 앞서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질문이고요. 일단 80조를 시행하려면 65조 내용에 따라서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출 형태나 대상 등을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시장에서는 정부 보증 하에 특수 목적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연준과 같은 방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인가요? 제가 이제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그런 뭐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그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회사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그 1차적으로는 우리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게 목적이 어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저희들이 일단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채 시장의 이제 주요 참가자인 그러니까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위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방안은 이제 마련 중에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가 안에서 실무자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협의에 따라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매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앞서서 정부의 의견을 참 말씀하셨죠, 그죠?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어떤 의미냐 그랬는데 사실상 그 80조를 통한 그 한국은행의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은 그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그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죠. SPB 소위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소위 그 전액 공급 방식 그 RP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그야말로 그 시장의 수요에다 맞춰갖고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회사채라든가 CP 시장은 지금은 이제 좀 비교적 안정세를 또 그 불안이 좀 진정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제 금융위에서도 매일 보고 있는데 금융위하고 또 판단도 저희들하고 좀 같습니다.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현재로서는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의 향후 그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또 이렇게 재현될 그런 가능성이 뭐 남아 있고 저희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 방식을 통해서 그 신용시장을 그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위 연준이 그랬듯이 어떤 특수 목적 뭐 법인을 통해서 정부 보증하에 그런 걸 통해서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 그것이 효과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직접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연준과 같이 어떤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또 정부의 신용 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조금은 아직은 밝히기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이르면 5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책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정책 여력이 남아 있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이제 0.75%로 일단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좀 어떻게 보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여력은 조금 줄어드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 정책 여력이 있느냐 없냐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소위 그때 이제 실효화한 개념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위 실질적으로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게 무슨 금융 안정 차원이라든가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간에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실효화안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실효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어느 수준에서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이제 좀 가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금리가 좀 쭉 내려가면 저도 실효화안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 저희들도 그런 걸 이제 생각한다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5월달 당장 다음 금통위에 추가 금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금리 정책이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대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5월달 인하 여부는 사실상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달 거를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금리의 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 거로 답변을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금리는 물론이고 또 여타 정책 수단도 상황에 맞춰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제가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엄재영 기자, 연합뉴스 정수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인하와 RP 무제한 매입에도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이나 회사채 매입 등에 나서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때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시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국 연준처럼 국고채 매입을 대량 매입하는 선언하는 형태의 양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총재님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국채 매입이나 회사채 매입에 나서서 하는데 혹시 그 직접 매입을 염두에 뒀다면 저희들이 그 회사채 직접 매입은 뭐 그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법적으로 이제 제약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 시장에 그 필요로 하는 그 유동성은 다시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저희들이 뭐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고채의 경우도 저희들이 국고채 수급 안정, 그다음에 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매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제 답변이 이걸로 아마 충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블룸버그 최한웅 기자, 로이터 노주리 기자 질문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등의 조치에도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좀 제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고채 추가 매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시장에서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할 때 적자 국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에 국채 매입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 그 임시금통위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50bp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장기 시장 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우선 그 주요국의 장기 시장 금리가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 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장기 시장 금리 하락폭이 이제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금리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은행 대출 금리가 1월부터 쭉 하락세를 보여왔고, 또 3월 하순 들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내 장기 금리 하락을 제한시켰던 두 가지 요인, 즉 주요국의 장기 시장 금리 추이, 그다음에 국채 공급 확대 예상에 따른 어떤 그런 시장의 반응,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난달 기준금리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작동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년 중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고채 수급 안정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 또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실무자 보고받기는 오늘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 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터 노주리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차례 RP 매입
외화대출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 결과로 봤을 때 자금 조달 시장, 달러 자금 시장, 채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준이 미 국채 시장을 포함해서 금융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포 대출 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달러 조달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에 하느니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한국은행은 이제 소위 그 전액 공급 방식 RP 매입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마 한 9조 원 가까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또 그 외화 대출 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미 통화 수합 자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들이 131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이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저희들이 조치로 인해서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 저희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체험 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또 소유 자금을 적게 공급함으로써 또 그 시장 안정이라든가 체험 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또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통화 수합 자금을 이용한 외화 대출로 이제 은행에 공급된 아까 131억 달러의 이제 자금은 은행의 대고객 거래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이제 공급을 됐습니다. 그래서 외화 자금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소위 그 FIMA 레포 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한미 통화 수합 자금을 통해서 현재 유동성을 저희들이 그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뭐 저희들이 당장 이용한다기보다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떻든 우리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의 레포 거래를 통해서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어떻든 이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질문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가 최근 한은의 문제의식이 아니라다라고 공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같은 외부 비판에 대해서 총재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특히 이제 우리 금통위원들 전부 다 지금 우리 국내 경제 금융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 소위 2008년의 금융위기 때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소위 그 중앙은행이 이제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사실상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어떤 그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 기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자주 미 연준의 조치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미 연준의 조치도 어느 것 하나 중앙은행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국별로 상황이 좀 다르고 법적 제도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어떻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은 그다음에 또 우리 금통위는 그 우리 중앙은행에 주어진 그런 권한 내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금융 안정 그다음에 그좀 우리 그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경원 기자의 질문입니다. 미 연준이 장기금리 시장 안정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적이 있는 YCC, 즉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일본 BOJ에서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요. 연준이 YCC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YCC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다른 나라 예를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미국이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수익률 그 곡선 관리 정책이라든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 이거 보면은 다 자국의 그때 금융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이제 피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그거 같은 것을 비교할 수는 이제 물론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와 뭐 조금 연결을 시켜 본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 아까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그 전액 공급 방식의 RP 제도 그런 RP 매입을 통해서 저도 3개월 만기 금리의 상한은 저희들이 현재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뭐 다른 나라와 같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어떤 그런 정책은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금융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정책 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투데이 김남영 기자 질문입니다. 제로 금리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수 의견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마침 이제 4명의 금통위원들이 임기 종료를 이유로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데요. 2명의 소수 의견에 대한 무게감을 얼만큼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줬습니다. 2명의 소수 의견은 비단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소수 의견 2사람에 대해 무게감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통위에서는 이게 다수결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정수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아까 총재님께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준이 궁금합니다. 1%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 수준을 꼭 집어넣어서 하는 질문은 안 나왔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경제 흐름은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가 거의 다른 뭐 한국 경제 흐름은 올해는 거의 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양상에 거의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IB 쪽에서는 뭐 마이너스 숫자를 내놓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까 그런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 기반 시나리오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뭐
뭐 임의로 정한 낙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경제 전문가와 또 보건 전문가 의견을 다 이렇게 해서 그 하반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해보면 플러스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해보고요. 1%는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0%대 플러스 그다음에 1%대 뭐 이런 것은 결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양상에 따라서 대단히 가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적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그보다 더 악화된다면은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게 또 나중에 또 전망 틀렸다 뭐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어떻든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기본적인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은 될 수도 있겠다, 될 수 있겠다. 거듭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